안녕하세요. 5분 투자로 성공을 드리는 온더업입니다. 드디어 신차를 저렴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첫 번째 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다른 비교 견적 영상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영업사원들이 올린 영상은 결국 자기한테 연락을 해라, 우리가 비교해주겠다라는 마케팅 목적이었고, 일반 구매자가 제작한 영상은 영업사원이 준 견적서 몇 개로 정확한 견적을 모르고 분석하다 보니 오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 SK 장기 렌터카 영업사원으로 3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현재는 렌터카 회사와 자동차 시세에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업부터 시작해서 상품과 견적기까지 만들다 보니 이 부분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으로 인해 계약이나 구매 문의 등은 받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견적 문의는 이 영상의 취지에 따라 응답하지 않을게요. 자, 이제 바로 말씀드리면 장기 렌터카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시청자님 중엔 내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비싸던데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렌터카 회사는 일반 고객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 이유가 대여 사업자 허가증 때문이에요. 이 허가증이 있으면 크게 5가지 혜택을 받는데, 첫 번째 면세가로 사오고, 두 번째 보통 백디시라고 하는데 출고할 때 제조사나 영업사에서 받는 할인율, 페이백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세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취등록세도 일반 구매에 비해 절반입니다. 다섯 번째, 보험료도 많이 쌉니다. 당연히 차량이 많으니까 개인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이유들도 더 있지만 대략 5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한다고 봤을 때 실제로 구입하는 투자 비용은 4천만 원 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비싼 견적이 오는 걸까요? 대부분 비슷한 렌탈사의 견적을 받아서 나한테 전달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견적이 얼마나 비싼 거냐? 아까 5천만 원짜리 차량을 일반인이 할부로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할부 이율까지만 계산해도 48개월이면 대략 6,400만 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이걸 렌터카 회사는 렌탈료랑 인수가액을 나눠서 6,400에서 500만 원 정도 견적에 파는 거예요. 근데 렌탈 회사에 따라 가격이 많이 상이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견적서를 보여드릴게요. 온라인상이라 회사 명칭은 다 삭제하고 견적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업 렌터카 견적서를 보시면 렌탈료 111만원씩 48개월 후 인수가 2,410만원을 더하면 총 7,740만원입니다. 아까 할부에 비해 대충 1,340만원 정도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이번엔 네임밸류가 약간 떨어지지만 캐피탈사 견적을 볼게요. 78만원씩 38개월 후 2,811만원이 인수금입니다. 총 합이 6,560만원이에요. 이렇게 회사에 따라 차량 인수까지 1,000만원 이상 견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해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일수록 견적이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면, 국내 장기 렌터카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빠르게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잘 팔리고 있으니까 굳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접근을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싸게 판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국 장기 렌터카 점유율의 절반을 롯데와 SK가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제일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국민의 절반이 가입해 있으니 어쩌면 비싸다는 인식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가끔 대기업 렌탈사에 상담 신청을 넣으면 홈페이지의 광고와는 다르게 비싼 견적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렌터카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우리는 대기업이다, 일반 캐피탈 회사와는 다르다라는 명목으로 캐피탈을 폄하하면서 계약을 유도할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의미 없습니다. 약관과 조항은 대기업이 훨씬 타이트하고요. 대기업에서 계약을 했다고 차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자가 제조사에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대기업 장기 렌트는 렌탈료와 인수가가 비싼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비교하실 때 저 두 업체는 믿고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견적이 비싼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장기 렌터카 견적서는 영업사원이 수당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견적기를 대략 보여드리면 수수료라고 보이는 이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영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차량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데 5천만 원 차량가를 기준으로 2%를 넣게 되면 계약 후 고객에게 인도했을 때 1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게 돼요. 여기 보시면 영업사원의 수수료인데요. 보시다시피 5천만 원 차량을 판매해서 500만 원 수익도 가능합니다.
견적기마다 대부분 평균 10%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업체에 따라선 15%까지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견적에서 차량가 10%가 빠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견적을 조금 낮게 하고 박리담회로 파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영업사원의 입장에선 효율이 안 나옵니다. 1, 2%씩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계약 성사율이 많이 높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계약을 해서 10대를 계약하는 것보다 높은 수수료로 6, 7대를 계약하는 것이 수수료도 많고 다른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에 더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들로 내가 견적기를 다룰 수 있는 영업사원이 아닌 이상 저렴한 견적을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예로 장기 렌터카 영업 경력이 있는 사원은 실제로 본인들의 차량을 장기 렌터카로 많이 출고합니다. 영업사원들은 자기 계약건에 수수료 0%를 넣고 견적을 내기 때문에 할부와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계약임을 알고 있어서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직접 구매와는 다르게 장기 렌터카 구조상 대기업일수록 높은 업체 마진이 녹아 있어서 바로 걸으셔야 합니다. 또 영업사원의 수수료율이 생각 이상으로 높으니 충분한 견적을 비교해야 되며, 이왕이면 견적서를 아예 영업사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영업사원도 편하고요, 소비자님도 빠르게 비교가 됩니다.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할부와 비슷한 견적만 나와도 장기 렌터카의 장점인 재산으로 잡혀있지 않아 건보료 등의 세금 부과에 영향이 없고, 또한 할부를 일으키지 않아서 내 신용대출의 한도가 전부 살아있게 됩니다. 같은 가격이면 장기 렌터카의 장점이 할부보다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차량을 구매 목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계약하는 것보다 완전 무보증 조건에 만기 선택형으로 비교 견적을 많이 해서 저렴하게 계약하는 것이 장기 렌터카의 장점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인수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만기 시 인수형이나 할부형, 구매형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가격으로는 현금 구매보다 저렴한데 상품이다 보니 장단점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루기엔 내용이 너무 길어 다음 편에서 이 상품들과 현금 구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차량을 구입하실 때 지금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신뢰도가 없는 영상이나 판매 홍보 영상으로 인해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새로운 구매 방식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법으로 가격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